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자문위원, 은행 규제기관 축소 또는 폐지 추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현대 역사상 최대 단일 사면 조치 발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기반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위원들이 은행 규제기관 축소 또는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복잡한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위원들이 새로운 행정부 구상 과정에서 미국 주요 은행 규제기관을 축소하거나 통합, 심지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논의는 금융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는 기관이 바로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입니다. FDIC는 은행 예금 보험을 관리하며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FDIC 폐지가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FDIC 폐지 가능성 논의. 트럼프 자문위원들은 FDIC와 통화감독청호 실시, 그리고 일부 연방준비제도 패드 기능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왜 FDIC가 표적이 되었을까? FDIC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미국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자문위원들은 중복 규제를 줄이고 더 간소화된 금융감독 체제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문제점은 FDIC 폐지 논의는 예금자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은행이 대형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의존하는 예금 보험 제도가 약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규제 완화기죠.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정부 규모 축소와 규제 완화입니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은 FDIC 외에도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 폐지를 논의 중입니다. CFPB 폐지 이후 공화당은 CFPB가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가하며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다른 부서로 통합하거나 단순히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화 은행 규제기관의 통합으로 일자리 감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기 쉽게 만드는 행정명령을 다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셋째, 업계와 의회의 반응. 금융업계와 의회는 트럼프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일부 은행은 여러 규제기관 간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소화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기존의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FDIC 폐지와 같은 변화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대규모 금융 규제 변화는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은행 규제기관 축소 및 폐지 계획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금융업계, 소비자, 그리고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의회와 업계의 강한 반대, 그리고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자문위원들의 은행 규제기관 축소 및 폐지 논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사면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면 조치는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중요한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의미를 쉽고 논리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약 1,500명의 형을 감형하고 39명을 사면하는 대규모 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카텍연금 상태에 있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폭력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도 포함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두 번째 기회와 가능성의 약속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이번 조치가 회복과 후회를 보여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주요 내용. 사면과 감형의 차이점은 사면, 유죄 판결과 관련된 모든 민사적 제한을 제거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감형 형량을 줄이는 조치로 유죄 판결 자체는 유지됩니다. 이번 사면의 대상은 팬데믹 동안 카텍연금 상태에 있던 사람 중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된 사람들, 피폭력 마약 범죄와 같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으로 기여한 사람들, 사면 사례로는 제임스 야브로 공군 복무 중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79세 퇴역 군인, 그리고 로제타 데이비스 약물 남용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60세 지원자. 둘째, 역사적 맥락과 비교. 현대 미국 역사상 최대 사면, 이번 조치는 사면과 감형의 규모 면에서 현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주요 사례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당시 탈영한 군인들을 전면 사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 도널드 트럼프는 사면 144건, 가명 94건, 버락 오바마는 사면 212건, 가명 1715건, 바이든은 현재까지 사면 26건, 가명 135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로 그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셋째, 정치적 배경과 논란. 트럼프와의 비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선거대책위원장 폴 마나포트와 같은 정치적 인물을 사면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반면 바이든의 이번 조치에는 유명 인사나 정치적 인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압박. 바이든은 퇴임 전 추가적인 사면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 이후 예상되는 정치적 보복을 우려한 사면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조사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판과 한계. 사면 옹호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실제로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연방 수감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와 향후 과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면 조치를 통해 자비와 두 번째 기회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점,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석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인 사면 조치를 내릴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미국 사회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